장 건강에 최고,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 5가지. 최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면역력이 높다면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는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유산균은 최근에 따로 영양제로 챙겨 먹는 분들도 많을 만큼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유산균을 이렇게 따로 챙겨 먹어야 할까요?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먹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다면 유산균이 많이 함유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는 김치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김치. 김치 없으면 밥 먹기 참 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김치는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배추김치부터 시작해서 깍두기, 총각김치, 파김치, 백김치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다가 볶음이나 찜, 찌개 등으로 응용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김치에는 김치 유산균이 있다고 해요. 김치에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유산균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생존율이 우수한 균주라고 합니다. 유산균은 장까지 가는 생존율이 중요한데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은 김치가 발효할 때 작용합니다. 내산성과 내담즙성이 강하기 때문에 장내 생존력이 높으면서 장점막에 결합해 유산균을 억제하고 유익증을 증식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점막에 정착하기 때문에 장의 염증을 줄여주죠. 그리고 체내 콜레스테롤이 간과 장을 통해서 조절이 되는데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이 담즙산 가수분해 효소를 생성해 주므로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담즙산을 분해해 재흡수를 억제하기도 하죠. 그래서 혈류로 들어가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서 배변을 배출해 양을 늘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을 손상시키고 뇌질환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오크라톡신 A의 양을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기도 해요. 이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이 향진균성 물질을 생산시키기 때문이랍니다. 맛있는 김치가 이렇게 몸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니 앞으로도 김치를 잘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역시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는 건강에도 참 유익한 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된장입니다. 된장은 콩을 이용해서 만드는 발효식품인데요. 발효라는 것이 유산균이 당으로부터 유산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존성도 높이면서 풍미도 좋게 해 맛을 증진시켜요. 다양한 음식에 발효가 적용이 되고 있죠. 특히 콩을 발효한 식품은 유산균이 풍부해요. 콩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데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타민 E가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그리고 8종의 미생물이 함유된 된장은 유익한 미생물들이 만들어지면서 유산균이 더 많이 증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맛있는 된장찌개를 만들 때도 중요하고 쌈장과 같은 소스를 만들 때에도 된장이 사용되는데요. 최근에는 된장이 파스타나 덮밥, 국 등의 다양한 요리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짭짤하면서 구수한 맛이 일품인 된장도 발효식품이라 많은 유산균이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오래 끓인다면 유산균이 사멸하게 된다고 해요. 장류가 발효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실러스균은 비교적 열에 강하기 때문에 끓여서 먹는다고 해도 대다수의 균들이 살아있긴 하지만 오래 가열하게 된다면 죽게 되기 때문에 10분 이상 끓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남은 찌개를 다시 데워서 먹으면 계속 사멸하게 되니 발효 효과가 사라진다고 해요. 청국장도 되도록이면 그냥 먹는 것이 좋은데 재료부터 끓인 뒤에 청국장을 넣는다면 청국장 속의 바실러스균이 죽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된장 속의 유산균은 똑똑한 방법으로 먹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세 번째는 젓갈입니다. 김치에도 들어가 있고 수육에 곁들여서 먹으면 좋은 젓갈. 젓갈은 어패류의 살이나 알, 창자 등을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킨 식품을 말해요.
소금에 절인 후 상온에 발효시켜서 만드는데 식혜나 액젓이 대표적이죠. 젓갈은 발효되는 과정에서 어육의 자가 소화 효소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된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특유의 감칠맛과 함께 독특한 풍미를 내게 되죠. 게다가 비타민 B1, B2, 칼슘과 같은 영양소도 풍부하답니다. 그냥 싱거운 요리에 넣어서 먹는 줄만 알았던 젓갈에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부족하기 쉬운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한 식품이에요. 이 젓갈에는 극호염성 고세균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계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을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자가면역 질환은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이 있어요. 젓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체내 면역계가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점점 강조되고 있어요. 젓갈에 들어있는 이 신비한 비밀, 앞으로는 소금으로만 간을 하기보다는 젓갈을 이용해서 간을 맞추는 게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막걸리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주인 막걸리. 톡톡 튀는 시큼한 맛의 막걸리는 더운 날에 시원하게 만들어서 마시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게 만들죠. 그래서 막걸리는 다수의 마니아를 가지고 있는 술입니다. 최근에는 밤이나 인삼 등 다양한 재료를 결합한 막걸리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막걸리가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막걸리에는 면역력을 증강시키면서 노화를 억제시키며 항암성 기능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진 유산균이 있다고 해요. 막걸리 한 병에 700에서 800억 개 가량의 유산균이 들어있는데 생 막걸리는 살균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산균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해요. 막걸리는 쌀을 발효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유산균이 생성되고 탄산가스도 자연적으로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막걸리는 톡 쏘는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막걸리에는 주로 락토바실러스류의 유산균이 있는데 락토바실러스균은 모유 유산균으로도 유명합니다. 장 건강에 특히 좋다는 이 락토바실러스는 장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현대인들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심한 변비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잦은 장 트러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심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로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락토바실러스가 풍부하면 이런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 장을 청소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세균을 없애 면역력을 강화시키기도 한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유산균이 들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하죠.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는 건강에 좋다는 결과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그릭 요거트는 2008년 미국의 건강전문지에서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요거트는 특히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프리바이오틱스가 많기 때문에 장 운동을 활성화해주면서 유해균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고 해요. 게다가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을 증식시키기도 해요. 장 속의 유해균에 비해 유익균이 많이 살아야 좋거든요.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장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면서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해줘서 숙변 제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거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트를 꾸준히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트는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의 수치를 낮춰주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식욕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섭취가 권장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은 높으면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적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유용한 식품이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자, 여기까지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의외의 음식이 있어서 놀라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몸에 유익한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해서 면역력 증강은 물론 건강한 장 활동에 도움을 얻는다면 참 좋겠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